지금부터 6-2 3단원 복습 21번부터 30번까지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원과 정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원 넓이의 25%이기도 하고 정사각형 넓이의 5분의 1이기도 합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80제곱센티미터일 때 원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보면 겹쳐진 부분의 넓이, 이 넓이가 원 넓이의 25%, 원 넓이의 25%, 이거는 우리 익숙하죠? 이기도 하고 정사각형 넓이, 정사각형 넓이의 5분의 1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계산 결과가 같아야겠죠? 이랬을 때, 자, 부호로 바꿔볼게요. 기호를 바꿔보면, 원 넓이를 네모라고 하고, 정사각형 넓이를 세모라고 했을 때, 정사각형 넓이가 80제곱센티미터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기 쉽게 다시 바꿔보면, 네모의 100분의 25이기도 하고, 또 세모의 5분의 1이기도 해요. 그럼 이때 우선은 두 식의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두 도형의 넓이의 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네모에 무엇을 넣으면, 세모에 무엇을 넣으면 두 계산 결과가 같아질까요? 당연히 여기는 5분의 1을 넣고 세모에는 100분의 25를 넣겠죠. 그럼 두 도형의 넓이의 비가 5분의 1 대 100분의 25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간단한 비로 바꿔볼게요. 자, 5분의 1 대 4분의 1이죠. 그럼 이것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 20을 곱해서 다시 만들면 그러면은 4대 5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두 넓이의 비, 두 도형의 넓이의 비가 4대 5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세워보겠습니다. 4대 5에서 어떤 게 80이죠? 삼각형의 넓이가 80이죠? 그럼 후항에 80을 넣고 전항이 네모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네모를 구하려면 우선 5에다가 몇을 곱해야 80이 나왔는지를 구하겠죠? 그럼 80 나누기 5를 할 것이고 그 곱한 수를 다시 4에다가 곱할 거예요. 그럼 네모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원 넓이의 식 16 곱하기 4는 6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64제곱센티미터입니다. 22번. 자, 연서는 이번 주에 받은 용돈의 35%는 책을 샀고 35%는 책을 산 금액이고 나머지는 저금했다. 근데 책을 산 금액이 7,000원이라면 이 35%가 7,000원이겠죠. 이랬을 때 연서가 저금한 금액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먼저 방법 1은 비례 배분으로 풀어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선택적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5%라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5인 게 35%죠. 그러면 전체 중에 35%가 7,000원이라는 건데 그럼 이것은 원래 처음 용돈의 100분의 35가 7,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용돈을 구해봐야겠죠? 7,000 나누기 100분의 35를 할 것이고 그럼 7,000 곱하기 35분의 1,000을 하겠죠? 그럼 우선 약분을 진행해 볼게요. 얘네 둘이 먼저 약분을 해서
여기는 20, 여기는 7이 됩니다. 그러면 마저 또 약분을 해보면 여기는 1000, 여기는 1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 결과는 1000 곱하기 20, 2만원이 됩니다. 연서는 처음에 2만원을 받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금한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자, 저금한 금액은 당연히 처음 용돈에서 구매 금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그러면 2만 빼기 7,000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연서가 저금한 금액은 13,000원이 됩니다. 답은 13,000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 어떤 학생들은 이 방법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방법 2, 비례식의 성질로도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책을 구매한 금액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매 금액 대 전체 금액의 비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매 금액이 35%라고 했죠. 그러면 35 대 전체는 당연히 100일 거예요. 그래야 35%니까. 근데 여기는 구매 비고 여기는 이제 실제 비. 자, 실제로 구매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7,000원이죠. 그럼 7,000원이 전항에 있을 거고 원래 처음에 받았던 용돈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비례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비례식을 풀어내면 되겠죠. 네모를 구할 거면 먼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을 활용해야 돼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것이 어떤 거랑 같죠? 35 곱하기 네모와 같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35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그럼 네모는 70만 나누기 35를 하면 됩니다. 이 계산 결과도 마찬가지로 2만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또 처음에 받은 용돈이 2만원인 게 계산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금한 금액은 이 계산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도 저금한 금액은 13,0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13,000원이 나옵니다. 자, 23번 시작하겠습니다. 축척, 다들 기억할까요? 축척이란 지도에서의 거리와 실제 거리의 비입니다. 그럼 1은 당연히 지도에서의 길이일 거고요. 이 5만은 거리일 거예요. 지도에서의 단위는 무조건 센티미터겠죠. 그러면 양쪽 단위가 같아야 되니까 실제 거리도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여기를 실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지도에서 1cm일 때 실제로는 5만 cm다 라고 했는데 지도, 축도라는 건 지도예요. 지도에서의 거리가 4cm일 때 실제 거리.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자, 지도 대 실제인데 이게 바로 지도죠. 그럼 지도가 전항, 후항이 네모.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모는 아마 금방 구할 거예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거 활용해서 그러면 5만 곱하기 4는 네모가 되겠죠? 1은 안 곱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20만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우리 단위 뭐라고 했죠? 센티미터죠? 센티미터. 근데 문제에선 킬로미터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린 킬로미터로 바꿔야겠죠? 자, 센티미터에다가 몇 배를 하면 미터가 될까요?
네, 바로 100분의 1배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2000m. 근데 또 킬로미터가 되려면 몇 배를 해야 되겠까요? 1000분의 1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2km가 나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요. 자, 1m는 몇 cm? 100cm. 1km는 몇 미터? 1000m.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풀어뒀길 바랍니다. 24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14분씩 늦게 가는 시계가 있는데 어느 날 오전 9시에 시계를 맞춰놨을 때 다음날 오후 9시에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린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 건 시계가 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간이 정상 시각에서 빠져야 돼요. 늦는 시간만큼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볼게요. 하루에 14분씩 늦게 갑니다. 하루에 14분. 그런데 다음날 이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몇 시간, 몇 시 몇 분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의 비를 세워야 합니다. 원래 몇 시간이 흘렀을 때 몇 분이 느려지는지를 비를 세워볼게요. 자, 하루 동안 14분이 느려집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틀 늦어지면 28분 늦어지겠죠? 이틀 동안 28분 늦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항을 공통된 시간의 비로 세워야 되는데, 자, 오전 9시에서 다음날 오후 9시까지 시간이 흐른 거. 이게 이제 전항이 될 거예요. 시간. 근데 그때 몇 분이 느려졌느냐가 이제 후항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해볼게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시간. 하루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동안 14분이 느려집니다. 14분. 그러면 오전 9시에서 다음날 오후 9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24시간 하고도 12시간이 더 흘렀죠? 그러면 이날은 36시간이 흘렀네요. 36시간 동안 몇 분이 느려졌냐? 이렇게 비례식이 세워지겠죠? 비례식. 자, 우린 이제 여기에서 네모가 얼마인지 구하고 이 네모를 오후 9시에서 뺄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성질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편하게 비례식의 성질,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라는 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24 곱하기 네모가 14 곱하기 36과 같아야겠죠? 그러면 14 곱하기 36을 사용해보면 504가 나와요. 그러면 24 곱하기 네모가 504니까 네모는 504 나누기 24를 하면 구해지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네모는 21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오늘 오전 9시에서 다음날 오후 9시까지 36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시계는 21분 늦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정상 시각인데 거기에서 늦어진 시간만큼 빠질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이 나오겠죠? 정상 시각이 몇 시? 오후 9시. 근데 얼마나 늦어졌죠? 21분이 늦어졌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8시 39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당연히 오후일 거니까 2번이 되겠네요. 25번 시작하겠습니다. 공원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화단 전체의 5분의 2에는 장미를,
나머지의 3분의 1에는 나팔꽃을 심었네요. 장미를 심은 곳과 나팔꽃을 심은 곳의 합이 150제곱미터일 때 어떤 꽃을 얼마나 더 넓게 심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자, 문제를 다시 보면 장미를 심은 곳과 나팔을 심은 곳의 합이 150이다. 근데 남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 없죠? 이것은 화단의 전체 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전체 안에 장미와 나팔꽃을 나눠서 심었다는 거고, 다시 전체에 장미와 나팔꽃을 심었으니까 비례배분을 했다는 소리네요. 이 문제는 비례배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 장미는 전체의 5분의 2이고 나팔꽃은 나머지의 3분의 1이죠. 근데 나머지가 얼마죠? 5분의 2는 이미 심었으니까 5분의 3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5분의 3의 3분의 1이 나팔꽃일 거고,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전체의 5분의 1이 나팔꽃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의 5분의 2에는 장미, 전체의 5분의 1에는 나팔꽃을 심었어요. 그러면 자, 150 안에 장미도 있고 나팔꽃도 있는 거죠. 그러면 비례배분을 하면 돼요. 자,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단한 비로 만들어야 돼요. 장미는 5분의 2, 나팔꽃은 5분의 1이죠. 그럼 이것은 2대 1로 간단한 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장미는 150 중 3분의 2가 장미겠죠? 3분의 2.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100제곱미터. 나팔꽃은 150 중 3분의 1인 거죠. 3분의 1.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5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풀었네요. 어떤 꽃이 얼마나 더 넓습니까? 당연히 장미가 더 넓을 거고 50제곱미터 더 넓네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6번 시작하겠습니다. 유리는 6시간 동안, 유나는 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유나가 34,000원을 받았네요. 유나 4시간 동안 일하고 34,000원 받았죠? 그럼 우리는 일단 간단한 비를 만들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6대 4는 3대 2인 게 금방 나오죠? 그럼 유나가 34,000원 받았으니까 유나 4, 2, 후항이 34,000원이네요. 그럼 우리 이거를 당연히 비례배분해서 전체 금액, 두 사람이 모두 받은 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니까 네모, 전체죠. 자, 전체의 몇 분의 몇이 34,000원일까요? 전체는 5, 그 중에 유나, 후항 2, 5분의 2가 34,000원이에요.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34,000원 나누기 5분의 2, 34,000원 곱하기 2분의 5를 계산하면 8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 받은 돈 바로 나왔죠? 따라서 답은 두 사람이 모두 85,000원을 받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27번. 가의 40%와 나의 0.5는 같습니다. 나에 대한 가의 비율, 우리 이거 말 어디서 많이 읽어봤어요. 자, 비를 비율로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 일단 이 비율로 나타내는 문장부터 복습을 해볼게요. 자, B가 A 대 B라면 이것을 읽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A 대 B. 또 읽는 방법이 A와 B의 B. 세 번째 방법, 이것은 어찌됐든 A의 B예요. A의 B. 그럼 A의 누구에 대한 B? B에 대한 B. 또는 앞뒤 그대로 바꾸면 되죠. B에 대한 A의 B.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나에 대한 가의 비율, 나에 대한 가의 B, B에 대한 A의 B, 이 형태죠. 잠깐 기억해 놓고, 자,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의 40%, 가 곱하기 100분의 40, 그리고 나의 0.5, 나의 0.5, 10분의 5. 이게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위에서 푼 유형처럼 무엇을 집어넣으면 같게 될까요? 여기는 10분의 5, 여기는 100분의 40. 그러면 가 대 나의 B는 10분의 5 대 100분의 40 이고, 이제 이것을 간단한 비로 바꾸겠습니다. 2분의 1 대 5분의 2죠.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바꾸면 2분의 1에다가도 10을 곱하고 5분의 2에다가도 10을 곱해서 5 대 4가 나옵니다. 그럼 5 대 4 중 5는 가, 4는 나예요. 그러면 자, 나에 대한 가의 비율, 이거는 뭐 대 뭐죠? 가 대 나일까요? 나 대 가일까요? 가의 B니까 가 대 나일 거고, 여기 구한 거 그대로 5 대 4가 되겠죠? 근데 5 대 4를 비율로 바꾸래요. 우리 B를 비율로 어떻게 바꾸죠? 후항을 분모로, 전항을 분자로. 간단히 해결. 근데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려고 하네요. 그럼 100분의 125. 따라서 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1.25. 28번 시작하겠습니다. 가로가 40, 세로가 60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를 5 대 7로 나눌 거예요. 나누어진 두 장의 도화지 중에서 더 넓은 도화지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다시 처음 넓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5 대 7로 나눴고 두 장 중에 어느 도화지가 더 넓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 처음 도화지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당연히 40 곱하기 60 해서 6, 4, 24, 2400제곱센티미터. 2400제곱센티미터를 5 대 7로 나눈다? 이것은 뭘 한다는 소리죠? 비례 배분을 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2400 중 몇 분의 5를 구해야 될까요? 12분의 5. 그럼 이것은 1000제곱센티미터일 거고, 또 2400 중에 12분의 7을 또 구해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200이 되니까 14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봤을 때 이제 다 구했죠? 두 장의 도화지 중에서 더 넓은 도화지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1400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29번 시작하겠습니다. 세로와 가로의 비가 2대 5였어요. 처음엔 2대 5에 세로와 가로의 비가 있었는데 가로의 길이를 네모씩 늘렸더니 세로 가로를 네모씩 늘렸더니 5대 8이 됐다. 이거는 변함 비죠. 변함. 근데 처음 길이, 원래 길이가 4m였대요. 처음 세로. 자, 우리는 그럼 지금 문제에서 B가 두 개 등장했어요. 처음 길이 B, 그리고 변한 B가 등장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처음에는 2대 5였어요. 세로가 전항이었죠? 근데 세로가 4m였대요. 그럼 전항이 4. 후항 가로가 네모였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가로 길이는 금방 구했을 거예요. 가로 10cm, 10m. 자, 그러면 여기서 변환비가 지금 5대 8이죠? 5대 8이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 4대 10이었고 2대 5였어요. 그러면 원래 세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네모미터 늘렸다. 여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모라고 바꿀게요. 자, 네모 센티미터 늘렸고요. 마찬가지로 가로도 네모 센티미터 늘렸어요. 4 더하기 네모, 10 더하기 네모가 5대 8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해야겠네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8 곱하기 4 더하기 네모는 5 곱하기 10 더하기 네모와 같다. 이것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 4에다가도 8을 곱하고 네모에다가도 8을 곱했죠? 그러면 4, 8, 32 더하기 8 곱하기 네모, 그대로 8 곱하기 네모. 이것이랑 5를 10에다가도 곱하고 5를 네모에다가도 곱했죠? 그러면 5 곱하기 10, 50. 5 곱하기 네모, 5 곱하기 네모. 이 두 계산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자연수끼리 네모끼리 비교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32랑 50이랑 아직 같지 않아요. 근데 같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18만큼 차이 나죠? 18만 사라지면 같게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8 곱하기 네모랑 5 곱하기 네모도 아직은 같지 않아요. 같게 되려면 네모가 몇 개 차이 나죠? 네모가 3개 차이 나죠? 자연수는 18만큼 차이 나고 네모는 3개만큼 차이 나요. 18 사라지고 네모 곱하기 3 사라지면 두 식은 같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18과 네모 곱하기 3이 똑같이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모 곱하기 3이 18이므로 네모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길이, 즉 네모는 6cm가 되겠습니다. 6cm. 30번 시작하겠습니다. 갑은 180만원 투자했고 을은 갑의 1과 3분의 1배 갑의 1과 3분의 1배만큼 투자해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한 금액의 비로 나누어 각각 투자금과 함께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을이는 이미 돌려받으려고 하네요. 자, 320만원이 어떻게 돌려받은 거라고 했죠? 내가 투자한 돈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익금도 받을 거예요. 투자한 만큼 이익이 있어야겠죠? 그럼 을이 투자한 금액과 이익금 발생한 게 모두 320만원이라는 거네요. 이때 전체를 물어봤네요. 뭔가 비례배분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비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비? 투자한 금액의 비. 투자한 금액의 비. 자, 갑은 얼마 투자했죠? 180만원. 그 다음에 을은 갑의 1과 3분의 1배 투자했죠? 그러면 180만원에 3분의 4배만큼 투자했네요. 그럼 3, 6, 18, 6, 4, 24. 을은 240만원 투자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갑 대 을이 되겠고, 이것을 간단한 비로 나타내면 3대 4가 되겠네요. 갑과 을은 3대 4로 나누어 투자금과 함께 돌려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을은 전항인가요? 후항인가요? 을은 후항이에요. 그러면
을이 4만큼 투자했을 때 320만 원 돌려받았고, 여기서 이게 바로 실제 금액이죠.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을은 지금 투자를 했어요. 얼마 투자했어요? 24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240만 원 투자했더니 돌려받았을 때 32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돈을 더 많이 돌려받았죠? 왜 더 많이 돌려받았을까요? 이익금을 더 많이 돌려받았겠죠. 그럼 이익금이 얼마인가요? 8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을은 240만 원을 투자했을 때 80만 원의 이익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비를 다시 만들 거예요. 어떤 비를 만들 거냐면 투자한 금액 대 이익금의 비를 만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을의 이익금은 이미 알아냈고 문제에선 전체 이익금을 물어봤으니까 갑의 이익금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익금을 포함한 비를 만들면 갑의 이익금이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을의 비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을이 얼마 투자했다고요? 240만 원. 이익금 얼마 받았다고요? 80만 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한 비로 만들면 3대 1이 되죠? 그러면 두 사람은 3만큼 투자했을 때 1만큼 이익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3대 1을 활용해서 갑의 이익금을 받을 거예요. 자, 투자 금액은 전항에 들어가요? 후항에 들어가요? 전항에 들어가요. 투자 금액, 갑이 얼마 투자했다? 180만 원. 그랬을 때 이익금이 얼마 발생되는지 구해야겠죠?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180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을은 60만 원 이익금 받은 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을의 이익금은 80만 원. 그리고 갑의 이익금은 얼마? 60만 원. 따라서 두 사람의 이익금을 모두 합친 금액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